대신 만나드립니다. 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잠깐 그 전에 대신 만나드립니다가 뭐죠? 대만드라고 해가지고 한의대생들이 기자처럼 이렇게 팀을 꾸려가지고 전국 한의대생들이 각 학교에서 막 와가지고 프로젝트 그룹? 기자 이런 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하거든. 한의대생들한테 이제 막 진로 상담이나 그런 것도 해주고, 뭐 임상하는 한의사 포함해서 뭐 연구하는 한의사, 뭐 여러 가지 방면의 한의사들이 막 진출해 있잖아. 그런 한의사들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인터뷰도 해서 이제 앞으로 한의대생들이 진로 고민을 할 때 도움이 되도록. 왜냐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을 한의대를 졸업해서 한의사가 되면은 무조건 로컬 진료를 한다,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안 그런 한의사들도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막 진로를 고민할 수 있도록. 로컬에서 임상하는 진료 말고 또 다른 진료가 뭐 있어요? 연구 쪽 간다던가. 진로? 뭘 물어보고 싶대? 아무래도 일반 한의원이랑 다르게 정신과 질환에 좀 특화돼 있는데, 뭐 한의사들도 정신과 질환을 치료하는 한의사들 많이 없고 하니까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좀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인터뷰하고 싶다고 하네. 네이버에 블로그에 형 참관하신 분이 글 올렸던데 그분이 막 엄청 요즘 힘들고 비관적인 얘기만 들어.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나보다 한 학년 아래였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의사 됐거든. 현실 세계로 나오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뭐 선배한테, 졸업한 선배들한테 뭐 찾아가기도 해보고 뭐 봤나봐. 근데 뭐 졸업한 선배들이 다 시장이 안 좋다 막 이렇게 비관적으로 얘기를 한 원장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 근데 나한테 와서 하루 봤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날 환자도 많았었고, 그리고 재진 오신 환자분들 중에 경과가 좋은 분들도 많았어가지고, 그리고 운영하는 방식도 이제 기존에 원래 한의원에서 하던 거랑 조금 다르게 예약제나 막 이런 시스템이 특이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힌트를 많이 얻고, 치료 경과 같은 것도 좋은 거 보고 막 희망이 있고 뭐 의미가 있는 직업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더라고. 그러면 그분은 정신과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 관심이 있는 친구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분명한 거는 한의학 자체에 엄청 관심 많고 엄청 사랑하고, 남자친구가 의사인데, 현직 의사인데 남자친구랑도 막 엄청 그러는 게 대해서 토론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협진을 도모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단 같은 의료기관에서 협진하는 건 아니고, 복수면허자분을 통해서 알게 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분인데, 이 복수면허자분이 한의사실 때 공보의 생활 같이 하던 그 의사 선생님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예전에도 뭐 자주 얘기했지만 환자들 중에 이런 환자들은 조금 양약을 먼저 좀 먹을 필요가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 향정약을 먼저 먹어야 될 필요가 있는 환자가 있다. 그런 환자가 한 명 있는데, 그 환자가 되게 특이하게도 원래 옛날에 정신과 약물을 먹다가 너무 힘들어서 막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엄청 심한 환자였는데, 그래도 뭐 내가 소개시켜주는 데는 그래도 가보겠다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 처음에 소개를 받게 됐는데, 우연치 않게도 그 정신과 원장님 한방치료를 받고 계신 거야. 한의치료를 뭐 통증 치료도 받고 계시고 약도 본인이 이렇게 좀 관심 있어서 먹어보고 있고, 그래서 스터디도 자주는 못하지만 하게 되고. 형이 봤을 때 협진이 필요한 환자분은 대체 어떤 환자분이야? 근데 사실 거의 다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왜냐면 지금 상태에서는 나한테 오는 환자들이 막 처음부터 발병을 딱 인지하게 됐을 때 나한테 바로 오는 환자들 거의 없잖아. 다른 데서 정신과 약물 먹다가 끊고 싶어서 오는 환자들이 거의 많잖아. 근데 사실 끊는 거를 도와주는 것도 되게 애로사항이 뭐냐면, 나는 이쯤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먹고 있는 향정약을 이만큼 좀 줄여도 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의학적 사고로 봤을 때, 서양학 사고로 봤을 때 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사람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줄이는 걸 엄청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쪽에 가서 약을 줄여달라 뭐 어떻게 조정을 할 때 환자가 그런 걸 직접 얘기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내가 사실은 뭐 한의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래서 좋아져서 뭐 약을 줄이고 싶다 이런 말을 하면은 그쪽에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약을 안 준다고 얘기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된 정신과 의사분하고 협진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체계적으로 뭔가 단약을 더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형이랑 같이 스터디 하시는 그 의사분들 말고는 다른 분들은 한의학 자체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아예 의학으로 생각 안 하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은 게 현실이니까. 근데 심지어 그 정신과 의사분도 공보의 시절 때 그 한의사 선생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의미가 있는 그 학문이구나를 알고 있었으니까, 본인은 그걸 아무렇지 않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도 나 뭐 본인도 이제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 한의 치료를 받고 있고 괜찮다
그래서 나도 어떤 한의원이랑 같이 협진을 하고 있다라고 동료 의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동료 의사분들도 엄청 막 자기를 비난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많이 오픈하지 않고 그냥 우리 둘이만 이렇게 아름아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 그 정신과 전문의분은 협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임상을 거의 한 10년 정도 하셨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런 완치의 개념 있잖아. 그런 거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괴로워 하시더라고. 그래서 심지어 막 두개골 교정술이라 그래야 되나? 도수치료? 이런 거에도 눈을 막 돌리셨고 심리상담 쪽으로도 많이 공부를 하셨고 원래는 한의학에도 정신질환 치료 파트가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본인이 이제 통증 치료 때문에 한의원에서 치료 받다가 우연히 막 이제 그런 걸 알게 되셔서 나랑도 같이 닿게 된 거지. 그러면 의학하고 한의학이 가진 장점이 결합되면 정신과 환자한테 가장 이상적인 치료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면 그 장점들이 설명해주면 뭐예요? 일단 증상 완화. 서양의학의 장점 큰 거는 빠르게 증상이 완화되고 즉각적인 효과가 먹으면 바로 나오는 거. 그리고 진짜로 기질적인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제일 협진을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환자가 진성 ADHD 환자들 있잖아. 진짜로 뇌 전두엽 발달이 안 되는 그런 환자들. 그러니까 나한테만으로 치료가 될 만한 환자들은 뭐냐면 사실상 ADHD가 아니라 그냥 조금 산만하거나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인데 ADHD 약을 먹어서 좀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ADHD 약을 끊게 해주고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건 맞는데 진짜로 ADHD 환자가 있단 말이야. 전두엽 발달이 덜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그 메티페니데이트 계열 약을 먹어줘야 된다면 일단은 먹어줘야 돼. 근데 그런 걸 내가 처방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진짜로 막 조현 증상이 너무 심한 사람들 환청이나 망상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아니 현실 인식 자체가 좀 힘든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초기에 좀 그런 향정약을 먹어주는 게 필요하니 그런 걸 또 잘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좋지 않을까. 한약의 장점은 일단 내가 생각하는 그런 완치 결국에 나중에 약을 다 끊고 약이 없어도 몸에서 제대로 된 신경전달 물질이 나올 수 있도록 결국에 만들어주는 그 효과가 장점인 것 같고 그 실제로 그 인터뷰한 그 의대생 환자도 얘기를 했잖아. 몸 자체를 거의 뜯어 고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그런 장점이 있는 대신에 느리지. 약간 서양의학은 단거리 육상 선수라면 한의학은 약간 장거리 육상 선수 이렇게. 그러니까 정신질환 파트에서는 그런 것 같아. 그치. 근데 뭐 또 다른 파트에서는 또 다른 장단점이 섞일 수 있으니까. 요즘 스레드 막 보다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정신질환 치료 받았는데 8년 동안 정신과에서 약 처방 받았는데 정신과 약 장기 복용 진짜 위험하다 라는 글을 막 논문이나 이런 걸 다 입각해가지고 다 올리는데 그분이 그냥 아예 엄청 공격을 받더라고. 그런 거 보면서 물론 현대 정신의학이 모든 게 다 틀리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대중적으로 많이 좀 인식을 하고 있잖아. 예를 들면 뭐 정신과 약을 10년 다 드신다든지. 근데 그런 거를 얘기를 했을 때 약간 그 메시지를 다 그냥 공격해버리는. 그러니까 형도 약간 그런 데서 오는 자괴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일반 사람들보다 사실 나는 더 그러니까. 공격받기가 쉽지. 그래서 형도 처음에는 막 되게 나이스하게 얘기했잖아. 내가 정신과약을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케이스는 무조건 필요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통합치료 의학을 조금 내세웠더니 거기도 솔직히 형이 막 거의 매장 수준으로 공격이 당했잖아. 근데 뭐 이제 공격 당하는 거에서 별로 그렇게 상처받지 않는데 왜냐면 내가 아무리 근거가 있고 논리적인 얘기를 해도 무조건 공격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거든. 근데 나한테 궁금한 게 이런 분위기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되게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지는 거 같고 특히 유난히 우리나라에서는 의학의 의자만 좀 건드려도 사람들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생각하는데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는 좀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토론을 누가 건다 그럼 시비 건다 생각하고 그거를 약간 권위로 짓누르려는 느낌? 그래서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사회 특히 중상류 사회라고 해야 되나? 그 사회 전반에는 이 뭔가 수능 점수 만능 사회? 약간 이런 게 조금 인식이 돼 있는 것 같아. 나도 처음에 그게 되게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 직업이나 학벌 이런 걸로 본인들 머릿속으로 급을 세워. 그래서 내가 너보다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내 말이 맞다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내가 맞다 약간 이런 게 더 있고 아무래도 또 뭐 이제 뭐 경제적 이권 다툼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해.
최근에 막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서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런 게 아닐까. 형이 이 영상을 통해서 정신과 전문의나 그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 같은 거. 말하고 싶은 메시지?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냥 물론 뭐 내가 생각했을 때 그분들이 한의학을 딴 데서 접해본 사람이라면은 나도 안다? 막 내가 생각해도 조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한의사분들도 꽤 있다는 거 나도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졌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의사분들도 가끔 이상하게 진료보시는 분들 있잖아. 의사분들도 일탈을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일부 의사의 이탈을 그 집단의 일반화로 하진 않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도 물론 그 비율이 높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한의사 한두 명의 이탈을 집단 전체 일반화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내 말이고, 내가 자신 있게 떳떳하게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있는 건 나는 어쨌든 내 환자 중에서도 서양의학을 하시는 의사분들이 있었고, 이제 그 의사분들이 나한테까지 오기까지는 어쨌든 본인들의 영역에 한계를 어느 정도 느꼈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다행히도 치료가 잘 됐고, 물론 나도 내가 나한테 오면 뭐 무조건 100% 치료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 그건 진짜 좀 사기 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당연히 100% 치료할 수 없지. 근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 치료를 하는 거랑 다르게 어쨌든 다른 장단점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열린 마음으로 알아보려고라도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최소한 그냥 무관심만 했으면 좋겠다. 비방하지 말고. 근데 나도 사실 의사분들의 마음이 좀 약간 이해는 되는데, 만약 내가 의사고 한의학 좀 관심이 있어라고 해서 알아볼래라고 하면 나도 정신과 한의원 찾아보면 우주 얘기하고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야. 음양오행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알아볼 필요도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형이 약간 이 양 사이드에서 약간 샌드위치 느낌이야. 한의학에서는 형이 그런 걸 치료 매뉴얼에 적용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걸 형님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는 것 같고, 이 의사분들도 형도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쟤도 그냥 똑같이 뭐 우주 얘기하고 발전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형이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실제로 뭐 나한테 오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걸 약간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그래 좀 놀랐고. 그래서 또 난 그런 거 안 한다 약간 그 비판적으로 메시지 내잖아? 그럼 윗세대 한의사분 막 연락 와서 그건 또 뭐 한의사를 비방하는 행위라고 나한테 뭐라 하고. 말 그대로 샌드위치가 돼버린 건데. 그래서 내가 한의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조금이라도 하려고 해도 그것도 못해. 나는 합리적으로 내가 속한 집단을 내가 합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거잖아. 내부 비판을. 그러니까 형도 좀 마음 터놓고 이런 건 진짜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마련이 돼 있지 않다 보니 그나마 여기 얘기하는 거야. 너도 되게 지금 소프트하게 얘기하다. 그치. 내가 얼마 전에도 예전 유튜브 영상에도 내가 잠깐 얘기했잖아. 한의사들이 의료기기 쓰는 거에 대해서 나는 조금 비관적이라고.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엑스레이 사용 선언했잖아, 협회에서. 그것 때문에 또 아주 막 난리가 났더라고. 나는 약간 그것도 억울한 거야. 나는 앞으로도 엑스레이를 쓸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나도 그 집단에 묶여서 억지 부리는 생떼 쓰는 그런 집단이 돼버린 건데, 내가 아쉬웠던 건 뭐냐면, 그래 뭐 엑스레이를 쓸만한 뭐 근거, 우리 한방 치료하는데 이런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해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이제 의사협회랑 뭐 협의를 해서 의원급 병원급 중에서 뭐 병원급만 쓴다던가, 아니면은 엑스레이를 설치는 데대 뭐 방사선사 그 지휘권은 뭐 안 가져가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보건복지부랑 의협이랑 다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협회에서 나와서 사용 선언 이러보니까 완전 우스운꼴 돼버린 거잖아. 그냥 갑자기 나와서 내가 그냥 나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나는 초음파도 우려스러웠던 게 뭐냐면, 물론 내가 한방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있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어쨌든 그거를 공부를 잘하고 잘 써야 될 거 아니야? 초음파나 엑스레이 판독하고 이런 것도 사실 의대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한의대에서도 막 안 배운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실 배우긴 하거든, 영상의학을. 근데 의대에서 배우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마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적을 거고, 그리고 의사분들도 정형외과나 영상의학과 의사들 4년간 막 거기서 전문의 과정 밟으면서 되게 막 하드 트레이닝 해가지고 그거를 그만큼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GP들도 초음파나 엑스레이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어려워서 본인들도 잘 안 보는 분야란 말이야. 근데 초음파 때부터 내가 좀 우려했던 거는, 이거 뭐 하나 뚫렸으니까 이거 해서 하면 돈이 되겠다 막 이래서 막 또 한의사들이 막 집단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짝 배워서 쓰다가 오진이 나오고 이래서 한의사들에 대한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질까 봐 이걸 되게 우려했었어. 근데 다행히도
초음파 같은 경우는 조금 필터링을 하더라고. 미국의 RMSK라는 그 초음파 뭐 협회 이런 게 있거든. 그런 거 자격증 따고 쓰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엑스레이 뭐 그런 협회가 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조금 어느 정도 우리 내부에서라도 필터링을 써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의사들의 그 단계가 있었던 것 같아. 첫 번째 일단 보약으로 그러니까 건기식 시장에 많이 밀렸지. 밀렸지. 지금. 두 번째가 이제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 이제 이거 돈 된다 싶어가지고 다 달려붙었다가 이미지가 오히려 더 안 좋아졌지. 얘네들은 나이로 환자 받는 애들이. 이제 그 내가 봤을 때는 또 3단계가 요거의 가능성이 있다고 난 생각했었거든. 한의사분들이 엑스레이나 이런 거 달려들었다 형이 말했던 것처럼 의료사고나 이렇게 빡 터지면 이젠 전체 한의가 매도가 되는 느낌이야. 그런 걸 형이 좀 우려한다는 거지. 그치. 시장이 특이한 시장이라 볼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서양학이랑 대비해서 얘기하면 우리 모두 다 가정학과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는 정형외과 있고 나눠져 있잖아, 분과가. 그래서 파이를 나눠 먹는데 우리는 한 파이 갖고 계속 모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하나가 엑스레이 뭐 하나 탁 튀어나오잖아. 그럼 모두가 달려드는 거야, 거기. 근데 그 중에서는 뭐 열심히 공부해서 진짜로 제대로 쓰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당장 급하니까 배워가지고 얕은 지식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분명. 그러다가 그 사람 한 명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막 무조건 골절인데, 그 사람이 그거 못 보고 골절인데 정형외과로 안 보내고 수술해야 되는데 안 보내고 뭐 그냥 침 놓고 이랬어. 그러다가 나중에 뭐 더 심한 뭐 그게 왔어. 폐혈증이 오거나 다른 뭐 사이드가 왔어. 그러면은 당연히 할 말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우리 집단 전체에 부정적인 일반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 거지. 형 아시는 그 복수면허자 선생님은 정신과에 대해 되게 관심이 많잖아. 실제로 정신과는 협진이 무조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는 그분도 지금 형이랑 비슷한 생각인 거야? 그 선생님은 앞으로 한의학의 미래는 딱 3가지 파트라고 말씀하시더라고. 통증, 소화기 내과, 그리고 정신과, 이렇게 3개가 좀 비전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시더라고. 근데 정신과는 대중들이 많이 알지를 못하잖아, 아직. 그래서 이제 또 연구도 많이 필요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왜냐면 이제 본인이 향정약 먹고 이런 환자들을 봐도, 그러니까 복수면을 하셨으니까 한방치료, 양방과 치료 이런 거 보시면은 서양의학을 하면서는 조금 더 그 클리어한 게 많았는데, 정신과 치료는 오히려 한의학 치료보다 더 클리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를 협진을 하면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셨다고. 그 요즘 정신질환 치료에 대해서 장내축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일리가 있다 없다 내가 말할 게 아니라 이미 연구가 된 상황이라 가지고. 근데 그것도 불과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앨런 마이어였나? 아무튼 그 박사가 장과 뇌가 관련이 있을 거라는 그 얘기에 대해서 의학자들이 되게 비웃었던. 그 사람 의사야? 그 사람 의대 교수야. 근데 그 사람 꾸준히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어쨌든 그걸 밝혀냈단 말이야. 지금 어쨌든 연관이 있다는 게 사실인 거야. 정설이지, 그게. 어쨌든 형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야. 정신질환을 한약 치료로 한다는 게 이제 장내축이 거기에 이제 많이 관여를 하게 될 거라는 게 내 가설인데, 그런 것도 더 정확히 밝히려면 더 연구는 있어야겠지. 한의학에서는 원래 옛날부터 마음의 병,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마음의 병이라 그랬잖아. 근데 그거를 뇌에 국한시키기보다는, 그러니까 몸 전체의 면역력과 관련이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그런 거를 원래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이런 데서 옛날엔 쳐다도 안 봤단 말이야. 그냥 무조건 정신과지랑 무조건 뇌다. 근데 요새는 이제 미국 정신과 학회에서 뇌와 가장 가깝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혈관이 심장에서 이어지는 혈관이다 해서, 거기 이제 해부학적 심장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도 막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뭐 이 말고도 많은데, 사실 뭐 원래 한의학적으로 나와 있던 내용 중에 현대의학으로 와서 밝혀진 것도 되게 많거든.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게 한의학적 내용인지 모르지. 그냥 새로 밝혀진 내용인 줄 아는데, 원래는 이제 한의학적 내용으로 밝혀진 뭐 이런 게 있는데, 썰카디안 리듬이나 이런 거, 그건 노벨 생리의학상도 받았던 내용이거든. 그런 내용도 옛날부터 있던 내용인데, 그래서 내가 계속 말하는 게,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그 내용이나 좋은 치료 방법이나 우리 고유의 것을 잘 현대화하고 과학화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의사를 따라하려고 하는 한의사들이 많아지는 게 나 좀 안타깝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좋은 것을 갖고 그거를 연구만 해내고 하면 충분히 괜찮을 텐데, 그래도 연구를 내가 생각하는 게 대단한 실험실 연구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 RCT 연구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증례 보고 연구라도 꾸준히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런 거를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 아직까지 사람들의 인식에는 정신질환 치료는
약물 치료가 그 메인이 거의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도 형 환자가 끊이지 않는 거 보면 형 사실 정신질환 약의 부작용에 심해서 오는 환자들이 많잖아. 그렇게 되면 이것도 아까 형도 할 말이 있는 거 아니야? 왜 옛날 의사분들이 그러잖아. 자기는 한의사 똥 치우느라 바쁘다 그런 분도 계시는데, 형은 뭐 그렇게까지 표현 안 하겠지만. 있지. 근데 뭐 그것도 뭐 바이어스는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거기가 표본이 훨씬 많으니까 또 절대적인 숫자가 크니까 더 그만큼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내가 아까도 말했던 그 집단의 일반화 있잖아.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 의사분들이 말씀하신 한의원에서 뭐 한약이나 뭐 침 치료 잘못 받고 부작용이 와서 자기한테 왔다고 해서 아 한의학 자체가 다 쓰레기네 이런 식으로 가시잖아. 근데 솔직히 나한테는 거의 99%가 정신과 약물을 뭐 드시고 부작용이 와서 오신 건데, 내가 그렇다고 의학은 쓰레기네 이러진 않잖아. 내가 당연히 그건 아니고,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부작용이 일어나서 나한테 오는 건 그분들의 선택이니까, 그분의 선택에 따라서 나는 이제 나한테 오시는 분들 열심히 치료하는 게 나한테 주어진 임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쓰레기 그 사람은 독을 품고 정신질환 약을 오래 먹으면 물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오래 먹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라는 얘기를 몇 개 했는데도 의사분들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대중들은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신이랑 약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도 조금 이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 정신건강의학과도 보니까 좀 트렌드가 있더라고. 일종의 심리상담 이런 게 메인일 때가 있고, 뭐 약물 치료가 메인일 때가 있고, 지금 약간 약물 치료가 되게 메인인 그 시점인 것 같은데, 또 미국 정신과 의사 같은 경우는 그런 막 내부 고발하는 의사들이 좀 많았잖아. 약물 치료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근데 아직 한국에서는 그런 정신과 의사분들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이제 그런 게 하나둘씩 쌓이다 보면 또 그런 대중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형이 정신과 전문의에게 보낸 한 줄 영상 보여줘. 한 줄 썰자에도 한 줄 평하잖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도 정신과 의사랑 같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색안경 끼고 보지 마시고 오픈 마인드로 한번 제대로 된 한의학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상한 한의학 많은 거 나도 아는데, 그거를 보고 우리 학문의 일반화를 하진 마시고 제대로 된 한의학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한의사에게 보내는 한 줄. 내가 얘기할 테니까 알아서 편집해. 괜히 우리 무당 만들지 말고 이상한 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의학의 본질이 치료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한의사뿐만 아니라 의사분들도 그런 치료라는 의학의 본질을 벗어나는 행위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에 벗어나서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뭔가 하다 보니까 조금 비과학적, 비상식적 이런 의료 행위를 하다가 그 한 사람의 일탈 때문에 집단 전체가 부정적으로 일반화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본인 뒤에 지금 2만 명, 3만 명의 한의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